자, 수잔 선생님 포트폴리오를 받았어요. VIP방에서 일단 VVIP방으로 넘어오신 상태고, 포트폴리오가 뭐 건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 비중만 이제 강조드린 쪽에 이제 비중이 좀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좀 많이 몰려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은 어느 정도 있으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우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같이 여기다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니까. 지금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게 지금 또 그 새로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죠. 뭐가? 에코프로를 지금 매수 사인을 드리면. 근데 제가 판단할 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면 매수 사인 냅니다. 분명히 방안에서는 전략 기준을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공식적으로 뭐 포트폴리오의 편입 기준을 잡아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편입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9만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정 범위 이상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온다면 편입을 들어가고 녹화를 뜰 겁니다. 그리고 15번에 우리 수자님 04월 23년 04월 날짜를 넣어놓을게요. 23년 04월 27일 기준으로 이제 VVIP방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넣어놓고 종목별로 이제 보겠습니다. 종목별로의 기준에 이제 우리 주력주가 다 있어요. 일단은 기아, 우리는 이제 현대차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만 기아, 그리고 현대차, 아이고 현대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그 비중만 좀 설정을 잡자 그랬죠. 하나솔루션,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한번 보시자고요. 요 상황이라면은 굳이 뭐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뭐 막 뭐 압축하고 뭐 이럴 필요 자체가 없어요. 우리 원래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그 기준 그대로니까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인프라코, 그리고 이 끝이죠. 그러면 8종목, 8종목 있으신 거고, 포트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프로그램이 더 치고 15%까지 다시 돌리는데, 잠시만요. 제가 좀 보고요. 5분봉 기준하고 10분봉 기준에 일단 좀 더 보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합산해서 25%이시고, 지금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이제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 그렇게 해서 LG화학이 33%,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20% 이렇게 돼 있으세요. 그렇게 돼 있으시고, 단가하고 이제 다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3.7%이시고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좀 설정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다만 이제 기아는 5%인데 자동차끼리 묶어놓는 거고, 현대 로템이 10%,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인데 지금 노출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33%이시고, 왜냐면 이제 이게 노출되면 자산 규모가 노출이 되는 건데, 제가 불편하더라도 계산을 해서 넣을게요. 자, 계산을 해서 넣겠습니다. 33%이시니까 그 계산에 맞게. 그러고 나서 다 넣어놓고 하나하나 이제 비중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72만 7천 원에 편입을 하셨어요. 72만 7천 원
편입 단가가 보내주신 편입 단가가 그렇게 하고 LG화학의 비중이 이제 33%이시니까 1억을 계산을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1억 계산 기준 잡으면 3,300만 원에서 나누기 33%. 그게 죄송합니다. 33%니까 잠깐만. 3,300만 원 나누기 얼마? 72만 7천 원 해줘야죠. 그럼 몇 주가 나오는지 볼게요. 1억을 기준으로 잡고 45주가 나옵니다. 45주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퓨처엠 기준이 20.5%예요. 20.5%니까 2,050만 원 나누기 얼마에 편입하신 거죠? 퓨처엠을 33만 2,500원. 그러니까 기존에 편입하시고 이번에 차익 실현을 못 하셨든 아니면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한 가격이 이 가격이시든 하여간에 뭐 어찌됐든 아마 차익 실현을 못 하시고 이 가격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선택하신 것 같고 33만 2,500원으로 나눠주면은 주식수가 62주 정도 됩니다. 1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현대차의 가격이 20만 1,500원으로 돼 있으시네요. 그렇게 하고 현대차의 비중이 20.7%입니다. 20만 7천 원 잡고 2,070만 원 잡고 20만 1,500원이니까 해주면 103주 정도 되네요. 기아가 5%이십니다. 기아의 평균 편입 단가가 8만 1,020원이시고 8만 1,020원이시고 5%이시니까 500만 원 나누기 8만 1,020원.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해서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다시 말씀을 주시면 포트폴리오 기준 설정을 다시 잡을 겁니다. 예전에는 고객분들이 포트를 주시면 직원분들이 이렇게 다 넣었었어요. 근데 자산 규모가 노출되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1억으로 다 환산을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050만 원 나누기 10.5% 현대로템 나누기 35,388원. 좀 요번에 이제 강도 있게 들어갈 때 편입의 기준이 잡히신 것 같아요. 35,388원.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6.2%입니다. 620만 원 나누기 53,100원 형성돼 있고 그렇게 되면 116주, 117주 정도 됩니다. 117주. 이렇게 해서 5만 3,100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기준에서 하이닉스도 비중이 조금 작으세요. 3.7% 370만 원 나누기 하이닉스가 85,066원. 44주 정도 되시겠네요. 44주. 85,000 어디 있어요? 85,066원. 85,066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비중이 거의 없는 거죠, 이제. 0.4% 40만 원인가요, 그러면? 1억 기준에 나누기 9,719원. 9,719원? 이번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41주. 9,719원. 이러면은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잡히시고 1억 계좌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흐름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자님 포트폴리오의 기준이신데 지금 뭐 1억 계좌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0.7% 정도의 변동률이에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요 포트를 그대로 유지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여기선 뭐 지금 자락에서 얘는 좀 정리해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 기준에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 여기가 그러면은 얼마에 35% 45%죠. 최대 55%. 요 기준이 45에서 55%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현대차가 거래가 얼마나 더 수반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비중을 좀 차별을 둘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일단 45%라고 수준을 잡으면 25%면 얼마예요? 70% 정도의 기준이 되죠. 그러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20%로 좀 강도 있게 잡는다 그랬어요. 이번 달 기준에서. 근데 이게 무모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12월 포트폴리오의 현대 로템을 20%로 설정을 했었다. 그 기준인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오히려 좀 꺾여져 내려가요.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매매가 안 되시면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급 범위 보고 대처를 할 겁니다. 어디까지 밀리고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밀려 내려가서 2% 돌리면 그때 그 편입 설정을 잡을 겁니다. 최대폭 5%까지는 밀릴 수 있을 거예요. 추세가 계속 강화되더라도. 그렇게 하고 요 기준에 그렇다면은 HD, 현대, 예를 들어서 인프라코, 내일 완벽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포트 비중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게 예를 들어서 10%가 될 수도 있죠. 혹은 2차 전지의 이 흐름이 이 정도의 강세로 연출이 된다면 설정 범위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얘가 빠져나갑니다. 이해되시죠? 55%, 45%. 2차 전지를 다시 35%로. 다시가 아니라 비중 최근 들어서 좀 줄여놨던 거를 확대. 요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포트의 기준에서 LG와 아까 포스코 퓨처엠의 그 비중이 대략적으로 53% 정도 수준이 돼요. 그죠? 53% 정도 수준이 되시고, 그리고 자동차가 25%예요. 대신에 IT를 줄이셨어요. 이 정도는 솔직히 서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정도가 포트폴리오 아까 전체적으로 드렸는데 IT 비중까지 다 드렸는데 우리 수잔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IT가 나는 별로인 것 같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을 덜 들어가신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를 든다면 하이닉스의 기준의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이때 터지고 둔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래가 더 터져야 된다 그랬죠. 주력으로서는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주력 중에서 그러면 2차 전지가 가장 핫하니까 이 친구들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1차적인 순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좀 신고가를 일리잖아요. 거래가 빵빵하게 터지지 않더라도 추세 범위가. 그래서 조금 전에는 우리가 우리 주력주에 대해서 주봉 차트를 안 봤는데, 뭐 매일매일 보는 거니까 안 보는 거죠.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뭐 하루 만에, 예? 분위기를 파악하고 하루 만에 오늘 들어간 종목 대박 났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VIP방 핑계가 아니라 윤정두가 정신 똑띠 챙기고 개장초부터 에코프로의 비중을 빵 하고 때려드렸다면, 매수 기준을 그렇게 해서 뭐 4%, 5%, 6%대 매수 사인 드리고 또 8%의 매수 사인 드리고 지금 차익 실현 멋들어지게 했다면 신규 가입자가 불만이 없죠. 이제 수익이 나시니까 당연히. 근데 그 부분을 저도 뻔히 알고 있어요. 신규 가입자분들 들어오실 때마다 그 상황은 알고는 있는데 또 긴장도 하고 있고, 오시자마자 좀 수익 내드리면 좋겠다라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주력주 포트폴리오 아까 나간 문자 그대로만 설정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왕 포트폴리오 전략 이제 오픈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요것도 전체가 다 오픈될 거예요. 어차피. 자, 삼성전자 수급, 하이닉스가 수급이 좀 꼬여 있는데, 예? 하이닉스가. 근데 지난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뭐 그냥 오늘 하루에 뭐 에코프로 지금 뭐 잘 들어가서 대박 내면 좋겠고,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야, 오늘 단타 한번 시원하게 쳐보자.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믿고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서,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 비중을 20% 꽉 채워서, 왜? 굉장히 강력하게 2차 전지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에코프로에서의 변동성 매매 그 수익도 좋지만 거긴 비중을 크게 못 실었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에서 두 번 차익 실현했죠. 전량 차익 실현을 올해 들어서. 그러면 1월 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4월 19일 전량 차익 실현. 근데 편입 단가 그럼 얼마예요? 18만 원에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반년 동안에 100% 이상의 수익을 잡아갈 수 있었다?
뭐 그 정도라면 땡큐하다는 거죠. 응? 결론적으로 주력의 기준은 그렇게 설정을 잡는 거예요. 더딜 것 같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하이닉스의 기준에 수급 나쁘지 않고 올해 들어서 20%의 흐름.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응? 올해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전기가 9월 말 10월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많이 아쉬운 거죠. 대신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LG전자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LG전자가 올해 들어서 한 40% 올라왔으니까 그럼 하이닉스, LG전자의 평균 수익이 올해 30%라는 거예요. 두 종목 비중을 똑같이 가져갔다면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이제 막 신고가를 내리고 기아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대형주 기준에. 그러니까 주력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수급이 가장 좋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주력입니다. 더딘 것 같지만 이런 주력 쓰잘데기 없는 뭐 소형주 이거 끝내줍니다. 그런 거 다 정리해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LG화학이나 실질적인 2차 전지에서는 들여다보실 부분이 LG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보세요. 얘네들 수급은 다 이렇게 긍정적입니다. 삼성 SDI. 근데 왜 2차 전지에서 그럼 얘네로 채우지 포스코 퓨처엠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는 삼성 SDI는 IT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IT 갖고 있으니까 배제.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을 갖고 있는 거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얼마? 81.84%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에서 LG화학 쪽은 뭐 블록딜 안 하겠다 얘기도 하고 뭐 70% 갖고 가겠다 얘기하고 70% 갖고 가겠다는 거는 그럼 11.84%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장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은 블록딜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그럼 시가총액 50조짜리 현금이 10조 들어온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최근 들어서 조정폭이 일부 있었지만은 우리는 항상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주력주는. 자,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됐느냐를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시가총액이 4위, 5위, 6위를 왔다 갔다 해요. 원래는 5위, 6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4월 10일, 11일 날 급등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고 시가총액 5위 자리를 탈환을 한 거고 그 폭등이 나오면서 4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시장이 고점 대비 100포인트가 빠져서 얘도 당연히 미끄러져 내려왔죠. 그랬을 때 시가총액 어디에 있느냐? 삼성 SDI 위에 있다. 오, 땡큐. 얘 밑으로도 내려간 적이 있는데 여기 있구나. 그럼 시장 대비 얘가 그나마 월등하구나. 그리고 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LG화학, 삼성 SDI를 한 부류로 봅니다. 2차 전지의 가장 탑픽. 2차 전지가 깨진다면 얘네가 깨지는 거예요. 얘네 수급이 꼬여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모든 범위를 두 번째 분류에서는 에코프로와 수급 보세요. 좀 버겁죠. 수급이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얘가 좀 많이 헤매고 있어요. 올해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헤매고 있는 건 헤매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도 수급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묶음 중에서 그나마도 포스코 퓨처엠이 수급이 그나마도 그들보다는 그리고 결코 절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대비해서 그 변동 각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수주 잔량이나 포드사에서 나올 수주 그런 모멘텀 부분들 그리고 똑같은 2차 전지들에도 그룹사 자체가 포스코 그룹사 자체가 실질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염호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IRA 같은 경우가 어차피 이제 중간 선거 때 미국의 중간 선거 때 중국 대릭인데 결국은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국 이외의 다른 곳에서 원자재를 유통시켜서 갖고 올 수 있느냐 그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갖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거죠. 포스코 그룹. 그래서 이쪽에 보고서나 또 시장 시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분류로 쪼개 나올 때에 2차 전지의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다 같이 묶어서 보는데 SK 이노베이션까지도 또 LNF도 같은 맥락에서 보지만 걔는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보죠. 그 부류를 두 번째 부류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편입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코스모,
그룹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는 겁니다. 그 기준점 없이 성일하이텍이 하루 움직이니까 성일하이텍 이렇게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에코프로가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모니터 열어 되겠죠? 에코프로가 68만 원 이탈되는 범위에서 5만 3천 주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6만 3천 주까지. 프로그램 비중이 이 범위에서 조금씩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의가 나올 수 있죠.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매매를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 또 오늘 뭐 볼일 보시더라도 내일 매매가 좀 원활해질 수 있다. 그렇게 형성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은 LG화학이든 포스코 퓨처엠에서 일부의 물량을 덜어내시고 이쪽으로 옮겨오실 수 있습니다. 5%로 다시 잡아드려요.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한다? 추후 시장 동향 및 프로그램 수급 동향 확인 후 단기 10% 비중으로 확대 가능. 문자 발송 예정. 그러면 이제 비중 확대되면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예전 내용의 기준이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이 아닌 에코프로의 기준에 68만 원 기준에서부터 들여다보고, 부담스럽죠 지금 가격 퍼센테이지가 18초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여기서 따라 붙어야 되나? 그거를 지우시라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런 거를 지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합에 사주세요. 보합에 샀으면 가장 좋은데 오늘 윤정두가 마인드 컨트롤 못했잖아요. VIP 방 보다가 다른 거 상관없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7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고,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1순위로 터져 있으니까 내일도 거래가 터진다면은 가장 먼저 또 움직이겠죠. 포스코 퓨처엠이 더디게 움직이더라도. 그러면 얘 기준은 결론적으로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위주로 편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가 가능하시다 하시면은 오늘은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 주력이 돼서 날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부를 잘라내서 이쪽에 매매를 가져갈 수 있다. 그걸 설정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주력인데 내가 매매가 원활해.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줄여서 일로 이동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 손절 명확하게 지키시고, 그것까지 이제 종목을 일일이 대처해 드리진 못하는데 지금처럼 포트폴리오 비중을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아를 정리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 자동차 25% 갖고 계시니까 매매가 원활하다면. 나는 예를 들어가서 만에 하나 손실이나 그럼 손절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큼은 손절을 해서 다시 자동차 비중 채우면 되니까. 근데 나는 그 복잡해. 못하겠어요. 단타 못 치겠어요. 뭐 100만 원 가나요? 거래가 계속 터지면 갈 수 있지만은 그걸 지금 저평가니까 100만 원 간다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현대차는 3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현대차는 저평가니까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얘는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져 있고 양봉을 유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전에 얘기했던 최소 200만 주, 250만 주 이상 터지면 됩니다. 이 기준. 자, 1,000원도 더 넣어드려요. 1,000원. 오케이.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2.5% 편입, 그리고 단기 10%로 설정해 드릴게요. 몰라. 뭐 시가총액이 18조인데 무슨 뭐 2.5로 할까? 그래요. 너무 공격적이어서 또 손절해야 되는데 나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손절 못 하겠어요. 또 그러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계속 뭐 8%부터도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지금 13%인데 사냐?
그걸 따지시면 안 돼. 그 변동성 종목은. 응? 우리는 15%까지 따라붙는다고 얘기는 해놨고 원래 기준이고, 그리고 손절 기준은 편입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조정 시 보유 물량 100% 정리. 이것도 역시 문자 발송 예정. 그러니까 밀려 내려가는데 무조건 추가 편입을 할 게 아니고, 밀려 내려가는데 프로그램의 매도로 전환돼요. 그럼 못 따라붙죠. 그죠? 그럴 때는 못 따라붙는다는 거야. 대신에 밀려 내려오는데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거나 그럴 때는 추가 편입을 합니다. 왜? 거래 대금이 일단 터져 있으니까. 거래 대금 1위. 고점 대비 밀리더라도 크게 부담 요인 제한적인 상황. 응? 여기서 프로그램이 더 들어와 주면 이제 같은 자리에 맴돌더라도 비중 늘리고 추가 편입의 문자가 또 나가죠. 68만 1,000원 요 기준, 75만 원 요 기준. 그리고 이제 저점 편입하신 분들 차익 실현하기가 애매한 구간이 돼 있죠. 3%가 절반 정리의 기준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프로그램 쓰고 보고 대처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68만 원으로 할게요. 뭐 딱 떨어지는 가격으로 저 가격에 공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저도 이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지금 할게요, 다시. 왜냐면은 저도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이거 문자가 벌써 나갔어야 될 종목을. 거래대금 1위에 우리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몇 시에 진입이 됐어요? 1시 15분에 진입이 됐다라고 해도 그 이전에 또 10시 기준에서 포착된 기준에서 또 편입이 됐다고 하면, 아까 10시 기준에서는 언제 편입이 됐을까요? 문자가 이미 나갔어야 될 상황의 기준에 아쉬운 거죠. 아까 올려드린 거 어딨죠? 이쪽에 올려주셨나? 아닌데. 10시 거 포트폴리오 어디다 올려주셨죠? 아이고, 제가 너무 위로 보고 있었구나. 아닌데? 컨텐츠 방에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실래요? 제가 지금 뭔가 채팅방이 중간이 빠져 있어. 아니 아까 10시 거 포트폴리오를 한번 올려주셨잖아요. 그죠? 10시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그걸 어디다 올려주셨어요? 라이브 방송에 올려주셨나? 피치님도 식사 가셨나요 지금? 혹시? 아까 누가 올려주셨죠? 10시 거 DB증권 10시 거 DB증권 종목 검색기 올려놓고 아까 삭제를 냈나? 아까 10시 거 올려주시지 않았나요? 올려주셨었는데? 어디서 봤지? 내가 어디서 봤지? 아,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또 또 에코프로 좀 더 전략 꾸리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10시 거 올려주세요 다시. 아니 그거 말고 HTS 캡처해서 올려주신 게 있잖아요. 10시 거. 내가 잘못 봤었나? 응? 65,000주예요. 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 쪽에 그래서 IT 쪽에 수급하고 2차 전지 수급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차 쪽에 이런 수급을 보여드렸어요. 어차피 수급 논리인 거고 수급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 주력주들의 흐름에서는 이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주력주로서 이제 넣어뒀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래가 둔화됨으로써
정리의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중기 전략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손절을 하는 종목이 있고 변동성 매매를 들어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가 급감을 해. 그러면 이제 손절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수급이 지속되고 제한적 그 매도가 나오는데 주가가 이슈에서 오버행 이슈, 뭐 전환 물량 150만 주 나온다, 이 정도의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임이 눌려짐이 과도할 때는 중기 전략으로 좀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수급은요 더 들어오면서. 그래서 일단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여기서부터의 매집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10월 26일 이후에 전체 시장에서 쌍끌이 매집 규모도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실적은 검증이 돼 있어요. 실적이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실적 검증 때문에 외국기관 쌍끌이로 들어오는 거고, 그 쌍끌이의 수급 범위가 뭐 전거래일까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시가총액이 이제 겨우 2조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6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2조 수준인데 4,100만 주가 매수가 돼 있어요. 그럼 1억 9,900만 주짜리잖아요. 2억 주란 말이에요. 2억 주. 이번에 전환 물량까지 들어와서 2억 주짜리가 4,100만 주면 20% 이상이에요. 금액 기준으로는 6위, 매집률로는 1위입니다. 작년 10월 26일 이후에. 이것에 대한 매수 평균 단가가 프리미엄이 별로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밑에 눌려 있을 때 현금이 아주 없으면 모를까 유지하고 가져갑니다. 평균 단가 8,000원입니다. 근데 주가가 7,000원대까지 밀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비중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 터지면 들어갑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날아가는데 내가 현금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 거래 없을 때 이때는 안타깝지만 손절을 해서라도 그럼 변동성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은 변동성 매매합니다. 대신에 내가 여기서 잘랐는데 매수 사인이 8,000원 넘기니까 그때 다시 나와. 이런 날. 그러면 따라 붙어야 됩니다. 내가 밑에서 잘랐어도 여기서 따라 붙습니다. 에코프로 60만 원에 손절했더라도 가지고 갑니다. 다시 따라 붙습니다. 아시겠어요? 61만 원에 산 거 60만 원에 손절을 했어. 예를 들어서 압축을 했어. 근데 거래가 오늘처럼 터지고 움직여. 그럼 따라갑니다. 그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 종목은 지금 전부 어때요? IT 자동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유입돼 있고, 이건 업종 대표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 자체가 없고, 그리고 2차 전지에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는 수급이 월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로 분류해 놓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SK 이노베이션 이쪽의 기준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나마도 수급 범위가 그들보다는 긍정적인,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수급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은 차익 실현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수급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로템 단기적으로 13%, 그리고 최근 5거래일 동안에 7%, 이제 오늘까지 하면 8%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집이. 그리고 인프라코. 됐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나머지 에코프로는요, 오늘 기준에 편입 설정을 잡은 부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에코프로의 기준은 매수 사인이 어디서 나와요? 종목 검색기에서 10시 58분에 나옵니다. 10시 58분이면은 요자락입니다. 64만 1,000원. 64만 1,000원. 그 기준에 매수 사인 나갔어야 되는데 윤정도도 혼나야 되는 거고, 오후장에라도 정신 바짝 챙겨서 에코프로의 전략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서 대처해서 수익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수잔 선생님은 요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기준을 잡아놓고 계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32%, 20%, 20%, 5%, 그다음에 10%, 6%, 뭐 3.7, 그리고 뭐 0.4%이신데, 요걸 이제 5월 포트의 기준 잡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솔루션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을 굳이 손실 보고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솔루션 뭐 53,100원이
이 편입 단가이시니까 돌려놓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수급 나쁘지도 않고 돌려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솔루션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한다? 현대 로템으로도 이동 가능합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이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은 굳이 손실 보고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둘 다 뭐 우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현대 로템이 수급이 매우 좋다. 근데 나도 에코프로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정리해서 에코프로 살 수 있어요. 응? 정리해서. 얘도 정리해서 에코프로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IT 비중 제한적으로 3% 갖고 계신 거라면은 에코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지금 우리는 1% 등락 범위에서 편입의 설정을 잡는다라고 했어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모든 극대형주가 되는 거죠. 얘 극대형주의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20위 밖에 있던 종목이 전체 시장 시가총액에 20위 안에 들어와 있을걸요. 얼마 전에 20위 안에 들어왔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가 10위고 얘가 11위, 얘가 12위. 응? 말도 안 되는 격차죠. 원래는 얘가 에코프로 BM의 1.7% 정도 시가총액이 더 컸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위, 18위까지 올라와 있네요. LG전자도 상당히 아쉽지만 얘가 20위 밑으로 이탈이 됐었단 말이에요. 밀렸다가 지금 20위로 회귀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응? 우리 종목이 LG전자도 아까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단 말이에요. 4월 초의 기준으로 잡으면. 응? 그렇다 할지라도 시가총액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건 뭐다? 전체 시장의 100포인트 고점 대비 밀린 흐름 속에서 동반적인 조정을 받았지만은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오히려 다시 20위로 회귀가 됐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살아나야죠. 세게 치고 들어올려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여간에 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돼 있는데 73,000주까지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70만 원 공방 전에 9만 주, 10만 주까지 넘어서면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중 10%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5% 수준입니다.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께서 그 도가니탕인가요? 꼬리곰탕하고 이렇게 20봉지나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우리 다대리도 꼭 별도로 챙겨주겠습니다. 먼저 번에 다대리가 한 봉을 가져갔는데 제가 질투가 나서 자 그렇게 하시고 요 기준에 다시 말씀드려요. 5만 주 수준까지 9만 주에서 5만 주 수준까지 축소됐던 프로그램 수급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68만 원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늦었지만 늦었다고 수익 낼 거 안 들어갈 거예요. 수익 낼 거 들어가야죠. 두 번째 기준은 9만 주대에서 70만 원을 찍은 건데 눌린 상태에서 수급이 더 유입이 된다면 10만 주까지 최소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주까지 프로그램 수급이 확대가 되라. 그러면 비중은 5%가 아닌 10%로 또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1%에서 3% 등락 범위에 편입의 기준을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했으니 65만 6천 원, 68만 6천 원, 68만 7천 원 요 공방에서 매수의 기준을 잡겠다는 거예요. 6천 원으로 쓰고 7천 원도 편입 가능합니다. 7만 3천 주에서 다시 3천 주 늘어나면서 주가가 들어 올려진 거죠. 우리의 매매 사이는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윤정도와 함께 가면서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이거 뭐 정신없어요 해서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벌써 이미 또 그거 설명드리고 녹화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그 전부터 계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벌써 윤정도가 꼴통짓거리 하더니 화나서 뭐 이러더니 매매 사인을 여기서라도 잡아준다 하더라. 그러면 같이 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야 거래대금이 1위고 뭐 프로그램 순매수도 뭐 최상인가 보다. 따라 움직이시면 돼요. 응? 분명히 말씀드리잖아.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이 우리의 주력주이지만 그들의 거래대금은 오늘은 터질 수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에코프로는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200만 주 이상만 터져도 된다. 근데 지금 1시 38분인데 그럼 250만 주 최대 300만 주도 터져요. 그러면 2조 수준까지 터집니다. 그러면 얘 거래 대금의 기준이 얘만 별도로 또 녹화를 하겠습니다만 거래 대금의 기준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매매했잖아요. 솔직히 야 개인들이 저렇게 많이 떠왔는데 뭔 어떻게 주가 올라가느냐 뭐 이런 생각만 하셨잖아요. 어?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 대금이 이때 터진 거 그리고 일본으로 볼 때 2조 6천억씩 터진 거 그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올라오고 주가가 가면은 앞에 고점도 넘길 수 있다고 그랬죠. 어? 그러면 얘가 대장이 되는 거야. 그럼 주력은 주력대로 냅두고 여러분들이 변동성 매매하려고 가지고 갔던 자금들 혹은 변동성 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종목군이 있다면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종목군이 있다면 그쪽의 기준으로 편입하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 퍼센테이지가 뭐가 중요해? 이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라붙을 거야? 4월 5일 날은 어떻게 들어갈 거야? 9%씩 올라왔는데 다 매수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고 이날도 매수고 이날 꼬리 달렸으니까 전량차익 실현 끝. 13% 오르고 종가가 6%까지 내려왔는데 그걸 차익 실현 안 해요? 제대로 쫓아오세요. 변동성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 제대로 쫓아오세요. 문자 나가는 거 그리고 변동성 매매는 손절도 고려하십시오. 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뭔 소린지 모르고 뭐 정신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같이 대처하셔서 주력주 포트 채우고 저런 수익들 다 가져가십시오. 어떤 수익이요? 예, 감사합니다. 아, 깍두기도 맛있는데. 깍두기도 맛있는데. 아, 이번에 도가니탕이세요? 아, 원래 도가니탕이었었나요? 하여간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의 포트 구성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포트 구성으로 우리는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분명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하반기 포트에 오늘까지의 기준에 저게 150%를 넘겼었어요.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해도. 근데 매매를 실제 했죠. 우리는 에코프로 지난해 전량차익 실현 4번, 재편입 4번, 3번이죠. 재편입 3번. 10월 달에 파일고 나서는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꿨으니까. 자, 내일 기준에 이제 5월 달 포트 다시 채워드릴 테니까 그때는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